네, 두 번째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사업이 됐습니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홈케어가 가능해졌죠. 헬스케어 기술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김예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잊어버리고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강관리 앱입니다. 앱 이용자는 매일 복용하는 약물 알림부터 혈압과 체중 측정 기능까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웰트는 허리둘레와 과식 여부, 걸음수, 소비 칼로리 등 허리벨트를 통해 감지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너치 헬스케어와 GI비타 등이 출시한 건강관리 앱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캐시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도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 처방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의 대전제가 바뀌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와 건강관리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만 인증된다 그러면 선진이 후평가 형태로 소위 이렇게 임시수가를 부여하는 독일의 그런 제도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적절히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혁신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언입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장 기자, 헬스케어 서비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개념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입니까? 네, 먼저 헬스케어란 단어 그대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 좀 옛날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앵커 혹시 만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어머니들이 이제 공원에서 많이 쓰시던데. 네, 만보기. 맞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에 이제 많이 차고 다니시는데요. 예. 이제 이 움직임을 좀 측정을 해서 이제 얼마나 걸었는지 이제 걸음 보수를 이제 좀 재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IT 기술과 접목해서 이제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웨어러블 기기라고 많이 불리죠. 예. 이런 기기를 접목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나아가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포괄적으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예. 기존에는 건강관리라고 하면 주로 의료기관을 좀 먼저 떠올렸죠. 하지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맞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걸음걸이나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얼굴을 측정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기술들 모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사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스마트폰 워치, 애플 워치 같은 걸로 심박수 체크하고 이런 기술들이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 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질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스마트 헬스케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키워드로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25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40%가량 성장했습니다. 예.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오는 2027년에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헬스케어 업종은 유망 투자 종목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종목은 바로 헬스케어 종목인데요. 네. 실제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은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방어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도 헬스케어 업종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변동성이 낮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글로벌
시장 규모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국내도 사실 못지않게 이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공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롯데입니다. 최근 롯데는 700억 원을 출자해서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헬스케어죠? 네, 맞습니다. 네. 유통사와 헬스케어 사업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궁금증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예. 롯데는 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운동 코칭 서비스를 대표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기존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고객의 건강까지 연계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연계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사입니다. 금융사가 저번에도 장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그럼 어떻게 좀 엮여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그중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사가 되겠는데요. 예. 일반 기업들의 경우 건강을 관리하려는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활용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험사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건강 척도가 수익과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런 만큼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질병 등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건강 관리가 잘 돼야 이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정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라이프와 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 자회사를 출범했고 삼성생명은 이번 달 안으로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운동 자세를 가르쳐주고 또 정해진 운동량을 채우면 보상을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서비스가 있고요. 또 검사 시설을 마련해서 무료로 건강검사를 제공하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약도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이 이렇게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로 건강관리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850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약 16%에 달했습니다. 또 203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 인구가 되고요. 또 2040년에는 약 34%, 205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40%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이 국내 보험사의 지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위험보험료의 추정액 2018년 14.2조 원에서 올해 18.3조 원까지 매년 1조 원씩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해야 돈을 굳히는 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보험사들의 상황 어떨까요? 네, 해외 보험사들은 이미 국내보다 빠르게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2014년 자회사를 설립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헬스케어 자회사를 인수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이 운동이나 수면 등 건강을 관리한 다음에 이 건강 이상이 탐지될 경우 알림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또 이 스마트 칫솔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이 치아 상태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건데 장 기자 뭐 살펴봤지만 미국은 벌써 이 업계에서 거대 기업도 많고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육성하자 네. 이런 목소리는 사실 오래 전부터 맞아요.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 우리 정부도 최근에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열고 헬스케어를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해 K헬스케어 육성에 속도를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과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등 이런 10대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과제들이 좀 속도 있게 추진되려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네, 앞서 김여은 기자의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헬스케어 기기 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해외에 비해서 규제 문턱이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금융업이나 일반 산업이 이제 건강, 즉 의료 서비스와 접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결합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기기나 서비스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의료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제 사실상 반쪽짜리 헬스케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예를 들어 가입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내린다. 이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간주해서 불법이 됩니다. 네, 여전히 이 국내에서는 의료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예.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들이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때문입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제 이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런 데이터 규제를 헬스케어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고 그래서 사실 가명 정보도 되어 있는 거고 암호화 과정을 많이 거쳤고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기준이 높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이 국민 전체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감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현재 건강보험공단 등 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좀 한창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세부 정책들을 내놓을지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기자, 그럼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 해시태그 한번 뽑아볼까요? 네, 해시태그. 저희가 보통 이제 좀 건강하게 살다 가겠다라는 예. 의미로 짧고 굵게 살자라는 맞아요. 말들 좀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좀 소개한 만큼 네. 저는 이제 샵 길고 굵게 살자 예. 이렇게 좀 가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이 산업이 좀 성장하려면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샵 규제 철폐 이렇게 2가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고 굵게 또 살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필수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제들 좀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